살면서 피해야 할 것들. 탐욕. 탐욕의 불꽃은 그대를 불타게 할 것이다. 탐욕은 욕심 중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이며 인간의 본성적 욕망 중 하나이다. 탐욕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위, 명예, 권력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욕망에서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탐욕은 우리에게 희생과 고통을 가져온다. 탐욕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불안과 불행함을 초래한다. 걱정. 걱정은 미리 경험하는 실패이다. 걱정은 마음의 불안을 불러일으키며 이는 우리의 내면에 스며들어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다. 또한 걱정은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야기하여 우리의 능률과 생산성을 저하시키며 결국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걱정 대신 현재에 집중하고 자신의 능력과 상황을 잘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생각과 욕심을 버리고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욕심. 모든 고통은 욕심에서 비롯된다. 욕심은 모든 고통의 근원이다. 이는 인간의 욕망이 끝없이 확장되면서 불만과 실망이 쌓여 결국에는 고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욕심이 있는 상태에서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이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이 커지고 우울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만족의 상태에서는 자신의 욕구와 상황을 더 균형 잡힌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으며 이는 마음의 안정과 평화로 이어질 수 있다. 분노. 분노는 자신에게 불이 나는 것과 같다. 분노는 인간의 생각과 판단 능력을 흐리게 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방해한다. 또한 분노는 흥분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유발하여 그 결과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인간으로서 분노를 통제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다. 거짓말. 거짓말은 진실을 숨기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뢰성도 손상시킨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속이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이다. 거짓말은 진실을 숨기는 것 이상으로 신뢰성을 손상시킨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속이고 점점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인격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까지 망칠 수 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은 길이며 이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도 적용되어야 한다. 오만한 사람은 성숙하지 않은 자식과 같다. 오만하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만심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런 자만심은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요인 중 하나이다. 자식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오만한 사람도 성숙하지 않고 부족한 면이 있어서 자신을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오만한 자세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실수를 범할 확률을 높인다. 따라서 우리는 오만한 자세를 버리고 겸손하고 성숙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의심은 두려움의 근원이며 인간관계에서 파괴적인 힘을 가진다. 의심은 서로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마음속에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또한 의심은 서로 간의 소통을 방해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킨다. 하지만 의심의 완전한 배제를 권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의심은 때로는 필요한 것일 수 있으며 우리는 지혜롭게 의심을 조절해 나가야 한다. 즉, 필요한 때에는 적절한 의심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울한 마음은 세상 모든 것을 어둡게 만든다. 우울함이 마음을 가리고 시야를 흐리게 하며 긍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떨어뜨리고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음 상태는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울함이 깊어질수록 더욱 어두워져 빠져나오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마음의 안정과 조화를 찾기 위해 명상과 같은 수단을 활용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며 보다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자만은 인생의 지옥문이다. 자만은 자신의 능력과 성과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이며 이것이 실제보다 너무 높아져 현실과 상반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을 추구한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자신의 성장을 막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이 인생에서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과 자기 반성을 중요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융격, 육체적인 욕망과 탐욕은 인간의 적이다. 인간은 육체적인 쾌락에 매여서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고통과 불행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유욕에 대한 욕망을 줄이고 자제하면서 마음의 평정과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이기고 마음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핵심이다. 질투는 자신의 불만족을 자극시키고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며 타인의 불행을 부추긴다. 질투는 인간의 마음을 소모시키는 불씨다. 질투는 이기적이며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을 부정적으로 보고 이는 불행을 빚어낼 수 있다. 또한 질투는 자신이 보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욕망은 결국 불만족과 고통을 초래하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탐욕과 욕심을 유발할 수 있다. 불안은 마음을 괴롭히는 근원이다. 불안은 우리가 지닌 걱정과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러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를 명심하라. 첫째, 자신에 대한 자신감. 둘째, 다른 사람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없애라. 셋째, 일에 대한 열정. 넷째, 집착과 욕심에서 벗어난 마음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불안에서 벗어나고 안정적인 마음을 갖출 수 있다. 불안을 느낄 때는 현재에 집중하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욕심 많은 사람들과 사귀면 스스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인생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 보라. 그 중 하나가 욕심의 문제다. 욕심이란 끝없는 욕망으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만든다. 그러나 욕심이 늘어나면 오히려 불만과 고통을 초래한다. 이는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기 때문에 만족감이 떨어지고 끝없는 욕심 때문에 인생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되어 스트레스와 고통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위험하다.
다른 사람들의 욕심을 보고 자신도 그와 같은 욕심을 갖게 되면 욕심이 더욱더 늘어나고 만족감을 찾기 어렵게 된다. 무지, 무지는 모든 악의 근원이다. 지혜와 깨달음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무지란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무지는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또한 무지한 상태에서는 자신이 잘못된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삶에서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무지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항상 배우고 성장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을 속이는 꾀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꾀를 부리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참된 본성을 부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속이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자신의 내면에서 불안과 불행을 일으킨다. 게다가 다른 사람을 속여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 욕망에 중독되면 마음이 흐려지고 인생의 방향성을 잃을 수 있다. 인간은 욕망을 가지고 태어나며 이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하지만 욕망에 중독되면 이러한 조절과 통제가 어려워지며 욕망의 충족만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방향성을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욕망의 중독을 피해야 하고 조절과 통제를 통해 욕망을 이성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허영심, 자신의 허영심을 버리지 않으면 끝없는 고통을 받게 된다. 허영심은 인간이 가지는 위험한 감정 중 하나이다. 이는 자신의 우월감과 자부심에 너무 집착하여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과대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허영심은 자만심과 마찬가지로 이성과 균형을 잃게 하고 결국은 자신의 실제 능력과 현재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위험한 선택을 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자신의 허영심에만 집중하다 보면 타인의 의견이나 감정을 무시하게 되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만 집착하게 된다. 이러한 행동은 타인과의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자신의 삶에서도 감정적인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허영심을 버리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관심은 악의 시작이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유기체론적인 관점에서 무관심한 태도는 결국 자신과 다른 모든 존재에게 해를 끼친다. 무관심한 태도는 다른 존재의 고통과 필요를 무시하고 그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무관심한 태도는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태도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이기적인 태도를 불러일으키고 이로 인해 상호작용이 단절되고 사회적 윤리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피해에 빠지는 것은 상처를 2번 입는 것과 같다. 피해란 어떤 괴로움이나 비참함으로 인해 슬픈 감정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피해에 빠지면 그것이 자신에게 이미 상처를 입힌 것처럼 슬픔과 아픔을 더욱 깊게 느끼게 되어 불행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불행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피해에 빠져서 그것에 대해 지나치게 슬퍼하고 우울해지면 오히려 그것이 상처를 깊게 내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피해에 빠지는 것을 피하고 불행한 일에 대해서도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시간 낭비, 인생에서 가장 큰 낭비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인생에서 시간은 매우 소중한 것이다. 인간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한정된 수명을 가지고 있으며 그 기간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내는가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인생은 짧고 소중하며 인간은 이 짧은 인생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시간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안과 걱정은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생의 즐거움을 방해한다. 불안과 걱정은 인생의 적이다. 이것은 우리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우리는 현재에 대한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러한 불안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으로 마음의 평정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상과 같은 마음을 조절하는 수단을 사용하여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안과 걱정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안과 걱정은 종종 인생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차지하면 안 되며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시의 쾌락, 즉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면 고통의 근원이 된다. 즉시의 쾌락을 추구하면 고통의 근원이 되는 이유는 이것이 진정한 만족감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짧은 시간 동안의 쾌락은 길고 지속적인 만족감을 제공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러한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쾌락을 얻기 위해 더욱 자극적인 경험을 찾아다닌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불만과 불행감을 느끼게 되며 이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초래한다. 물질적인 쾌락에 집착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물질적인 쾌락에 집착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을 혼동시키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데 방해가 된다. 불필요한 소유욕이나 욕망을 버리고 충분한 것이면 만족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의 목표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평안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물질적인 쾌락에만 집착하지 않고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추구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부적절한 말, 자신이 부적절한 말을 한 것을 후회할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부적절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고 신중히 말하라. 부적절한 말은 상대방을 상처 입히고 때로는 대인 관계를 파괴할 수도 있다. 또한 부적절한 말을 한 이후에는 그 말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후 후회의 감정과 함께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언어를 통제하고 부적절한 말을 자제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불신은 현실을 왜곡시키는 거울이다. 불신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을 왜곡시키고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대처하는 데 있어서 불신은 큰 장애물이 된다. 특히 선한 것들에 대한 불신은 인간관계에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상대방을 불신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상실시키고 결국은 상호 간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원인이 된다. 불신은 또한 우리 자신에게도 큰 악영향을 미친다. 자신에게 불신을 하면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게 된다. 불신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진정한 본성을 알 수 없게 한다. 따라서 불신은 인간의 삶에서 피해야 할 것 중 하나다. 불신은 나쁜 것이지만
누구나 불신에 빠질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잘 관찰하고 불신이 일어나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극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좀 더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자존심은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 자존심은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자존심이 너무 강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강요하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해치게 되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다. 세상은 항상 변화하고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때로는 우리의 오류와 결점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며 그래야 자존심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변덕은 우정의 적이다. 변덕은 인간관계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다. 변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신뢰를 잃게 한다. 이는 우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변덕적인 행동을 하는 친구나 지인은 예측할 수 없고 항상 신경을 써야 한다. 이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무신앙은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다. 무신앙은 신앙을 가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삶은 근본적으로 고통과 불안에 가득 차 있지만 이것들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신앙이나 종교적 신념이 있다. 무신앙은 이러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며 그 결과로 인간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무신앙은 종종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함께 나타난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만의 지식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으며 결국에는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불평은 마음을 가둬놓는 속박이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라는 법칙에 따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항상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불평은 그저 우리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의 삶과 관계를 방해하는 속박이 된다. 불평은 자신의 삶이나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며 그것이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들어 주변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잃게 된다. 인내심의 결여는 모든 어려움의 근원이다.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은 일시적인 어려움과 불행에 쉽게 굴복하며 모든 것이 순조롭지 않을 때 바로 포기하고 좌절할 수 있다. 이는 인생에서 불행과 어려움이 없는 일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인내심은 일시적인 힘든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고 성취하기 위한 핵심 능력이다. 또한 인내심의 결여가 어려움의 근원이 될 뿐 아니라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알아차리는 것을 방해한다. 어려움과 불행 속에서도 인내심을 발휘하며 근면하게 노력한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성장과 성취에 이르는 길이 될 것이다. 모든 집착은 고통을 일으킨다. 인생에서 집착하는 것이 고통을 일으키고 스스로를 불행으로 몰고 간다. 인생은 변화하는 것이 당연하며 모든 것은 변화의 법칙을 따른다. 인생에서 집착하면 변화에 대한 고통과 불안을 느끼게 되고
그 고통과 불안은 결국 불만족과 피해로 이어진다. 따라서 집착을 피하고 변화에 대한 순응과 받아들임으로써 인생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불성실한 사람은 항상 어려움에 부딪힐 것이다. 불성실함은 인간의 가치 중 하나인 진실성과 관련이 있다.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관성이 없어져 다른 사람들과의 신뢰 관계를 망치게 된다. 이는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불성실함은 성장과 발전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일 중 하나다. 그러나 불성실한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불만족은 인생의 악마이다. 인간이 불만족을 느끼는 것은 인생의 고통의 원인 중 하나다. 우리는 불만족을 느끼면 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종종 우리를 더욱더 괴롭히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 인생의 진리와 존재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불만족은 인생의 악마라는 것은 불만족을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허무하고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 불만족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면 우리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끝없는 욕망의 구멍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허탕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다. 미련은 항상 마음속에 상처를 남긴다. 미련은 과거의 일에 집착하고 끝나버린 일에 대해 후회하며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추억하는 것을 말한다.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과거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상처를 더 깊게 받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끝난 일에 대해 후회하고 미련을 품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현재의 삶의 소중한 것을 놓치고 이전에 받은 상처를 더 깊게 받을 수 있다. 인간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것. 자신이 어떤 인간이었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는 선의와 도덕성을 기반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이나 행동들이 인간의 가치관이나 도덕성과 일치하지 않았다면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큰 후회를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 어떤 가치와 원칙을 따를지를 결정해야 한다. 선의와 도덕성을 기반으로 삶을 살아가면 자신이 남긴 인상이 더욱 좋고 긍정적일 것이며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후회 없이 떠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것.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선택은 불안정하고 불만족스러운 삶을 가져오게 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후회를 남기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만이 인생의 주인공이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와 관심사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자신이 원하는 삶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자신의 선택과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용기와 자신감이 필요하다. 때로는 남들이 보기에는 미친 듯한 선택을 하는 것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일 수 있다. 그렇지만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며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기 위한 선택이다. 자신이 가진 것들을 충분히 공유하지 못했다는 것. 우리는 나누는 것이 주는 것보다 더 많은 보람을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자신이 가진 것들을 충분히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은 후회의 대상이 된다. 나눔의 가치를 삶의 일부분으로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나누는 것이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다.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느끼며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자신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다는 것. 우리는 자신을 사랑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자신을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충분한 사랑과 존중을 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후회한다.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때로는 우리가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도 한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자신의 삶과 관계, 그리고 일상적인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에게 충분한 사랑과 존중을 주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대화와 소통,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의 삶을 향한 감사와 감동을 충분히 느끼지 못했다는 것. 우리는 자신의 삶을 향한 감사와 감동을 놓치지 말고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삶은 유한하고 한정된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최대한 즐기고 감사해야 한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종종 이러한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지나가기 쉽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동안 놓쳤던 감사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봐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으며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모르고 살았다는 것.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은 인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능력과 열정을 바탕으로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삶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보아야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을 잃은 것. 우리는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며 삶의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되돌아보면 자신이 가진 일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은 쉽게 일어날 수 있다. 때로는 일의 무미건조함이나 지루함 혹은 어려움에 부딪혀 도전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 등이 그 예시가 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일을 좋아하지 않거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본인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경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일을 하면서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로 인해 보다 의미 있는 삶을 느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찾고 그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새로운 도전을 통해 열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올려 보는 것은 자신의 일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자신의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 우리는 시간이라는 유한한 자원을 아끼고 활용해야 한다. 우리는 후회할 만큼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유익하고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며 인생을 보람차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 것.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선택과 책임을 갖는 자유로운 삶을 추구해야 한다.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며 자신의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종종 외부의 영향력이나 사회적 압력에 의해 자신의 선택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맞추어 살아가기도 한다. 이는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 것이며 이는 후회의 대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선택과 책임을 갖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자신의 꿈을 포기한 것. 우리는 모두 꿈을 향해 나아가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 나서며 자신의 인생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 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주는 요소 중 하나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꿈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결정은 그 순간에는 합리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죽음이 다가올 때 되돌아보면 후회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물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고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은 것. 이 말은 자신의 잠재력을 놓치고 지난 삶에 대한 후회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우리는 삶의 기회를 놓치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잠재력을 깨우치고 자신의 열정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이루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열정에 맞는 일을 찾아 꿈을 향해 노력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신의 건강에 충분한 관심을 주지 않았다는 것. 우리는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건강은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건강이 좋지 않다면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제한을 받게 되며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이나 적절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건강 검진을 받으며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후회하지 않도록 하며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신의 의견을 확고히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표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나 부족한 자신감으로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주장하고 표현하는 것은 자신감을 키우고 상대방과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 우리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삶은 한정된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하면 인생의 목표를 더욱 쉽게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삶이 풍요로워지고 의미 있게 느껴진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편한 길을 선택하거나 불안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선택이 나중에는 후회를 초래할 수 있다. 훌륭한 부모의 조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자신을 바로 잡아야 한다. 자녀에게 모범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에게 학문적, 도덕적,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 부모는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와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부모는 자녀에게 존경심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와의 대화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소통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 자녀에게 대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녀의 필요에 맞는 행동을 하며 그들의 발전을 돕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다. 자녀에게는 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자녀에게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는 자녀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부모가 함께 공감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자녀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부모는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지켜야 한다. 자녀가 위험에 처할 경우 부모는 최선을 다해 보호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패와 실수를 허용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가 실패한 경우에도 부모는 자녀의 성장을 돕는 데 필요한 조언과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자녀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때 그들은 더욱 자신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자녀가 이러한 것들을 배울 때 그들은 더욱 능동적이고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자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다. 자녀가 자신을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를 위해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는 자녀가 본받을 수 있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의 발전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자녀가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적, 문화적, 정서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는 자녀의 발전에 대한 기대와 꿈을 지지해야 한다. 자녀가 높은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때 부모는 그들을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가 언제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자녀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예의와 존중의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 자녀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의와 존중을 보일 때 그들은 더욱 삶에서 성공할 수 있다. 자녀가 부모를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는 자신의 행동과 말로 자녀에게 믿음을 주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자녀가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는 자녀와 함께 성장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는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자녀와의 소통을 통해 서로 배울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가 강하고 지혜로운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가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다. 부모는 자녀가 각기 다른 성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장점과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배우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정직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모든 행동과 태도는 자녀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 자녀가 사랑받는 느낌을 갖게 되면 그들은 더 많은 도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부모는 자녀에게 예의 바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르쳐야 한다. 그것은 자녀의 생활 태도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부모는 자녀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 자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을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스스로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다. 부모는 자녀가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자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면 미래의 문제를 대처할 때 혼란스러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부모는 자녀의 교육을 중요시해야 한다. 자녀가 교육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가 자신의 생각과 결정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대화하며 즐길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찾아야 한다.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다. 부모는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인식하고 그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가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인식하면 자신감을 갖고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주변에 있으면 멀리 해야 할 사람. 욕심과 탐욕을 부리는 사람. 이들은 자신의 욕구나 이익을 위해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개 자기중심적이며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욕심과 탐욕이 너무 큰 경우 다른 사람들의 필요나 이익을 감안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해치거나 손해를 입힐 수도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기중심적인 성향.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이들은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만족이 없는 욕구.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와 만족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더욱더 부리게 된다. 타인을 이용하려는 성향. 욕심과 탐욕이 매우 큰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거기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물질적인 욕망. 이들은 대개 물질적인 욕망이 매우 강하다. 자신의 부유와 사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이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수도 있다. 타인의 성공에 대한 부러움. 이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대해 부러움을 느낀다. 그들은 자신의 욕구와 비교하여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며 종종 그들의 성공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위험한 결정을 내리는 경향. 욕심과 탐욕이 매우 큰 사람들은 종종 위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욕구와 이익을 위해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이 있다. 이러한 성향을 가진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욕심과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은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며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관계에서 상호의 존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며 사람들 사이에 신뢰와 존중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욕심과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과 멀리해야 한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상호의 존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짓말하는 사람. 이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향. 그들은 자신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사실과는 다른 내용을 말하며 종종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한다. 일관성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경향. 그들은 이야기의 내용이나 세부 사항을 바꾸거나 모순되는 내용을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은 대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판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자신의 이야기를 과장하는 경향. 이들은 종종 자신의 이야기를 과장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리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은 대개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며 그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이들은 종종 자신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도 한다. 우리가 이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그들의 거짓말을 판별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거짓말이 사람들 간의 신뢰를 파괴하며 불안과 불행을 초래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고 항상 진실해야 한다. 약속을 어기는 사람.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말로는 약속했지만 행동으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일정을 지키지 못한다. 약속한 일정을 지키지 못하거나 자신의 일정을 중심으로 상대방의 일정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허비한 것으로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상호 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책임감이 부족하다.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자신이 만든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대처하는데도 소홀하다.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한다.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 즉, 자신이 언제든지 약속을 어기거나 그에 대한 변명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 변명을 한다.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명을 대고 내놓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며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며 약속을 어기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이익이나 만족을 우선시하며 타인들의 필요와 감정을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자신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타인들의 도움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향. 이들은 종종 타인의 도움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지 않는다. 이들은 타인들이 자신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당연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자신을 중심으로 대화를 하는 경향. 이들은 종종 자신의 이야기만을 하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에만 집중한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이를 위해 타인들을 이용하거나 희생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무시하고 자신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타인들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 타인들의 감정을 간과하거나 무시한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지 않으며 종종 다른 사람들을 상처받게 한다. 결국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인간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감정을 고려하며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나 상호작용에서 적절한 태도나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고,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거나 타인의 감정과 필요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이들은 예를 지키지 않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소리 지르거나 혹은 무례한 태도로 대처한다. 종종 타인의 지위나 경험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며 타인을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인다. 우리는 상황에 따른 적절한 태도나 행동을 보이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매너와 예의에 대한 기본 지식과 함께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반성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현명한 사람이 되려면 피해야 할 10가지. 무모한 행동. 이는 안전과 위험을 무시하고 자신과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결과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계획을 간과하며 실패와 후회를 초래한다. 무모한 행동은 사회적 관계를 손상시키고 타인과의 신뢰를 훼손시킨다. 결국 성취와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하며 삶의 진전과 발전을 방해한다. 과도한 소비와 낭비. 이는 재정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불안과 부채를 증가시킨다. 또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속 가능한 삶을 저해한다. 과도한 소비와 낭비는 물질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면서 정신적인 풍요와 만족을 놓칠 수 있다. 결국 자제력과 지각력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방해한다. 진실을 왜곡하거나 숨기기. 이는 신뢰를 훼손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손상시킨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하며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진실을 왜곡하거나 숨기는 것은 자기 성장과 개발을 방해하며 현실과의 불일치를 초래한다. 결국 자아를 손상시키고 거짓으로 쌓인 터를 허무게 만들 수 있다. 이기적인 태도와 행동. 이는 타인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협력과 배려를 저해한다. 또한 사회적인 연결을 약화시키고 소외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기적인 태도와 행동은 공정성과 정의를 훼손시키며 타인에게 불공평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찾기 어렵게 하며 존중과 성장을 방해한다. 과도한 불만과 불만족. 이는 내적 평화와 만족을 방해하며 행복을 뒤로한 채 불평과 불만을 강조한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하며 부정적인 태도와 에너지를 강화시킨다.
과도한 불만과 불만족은 타인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적절한 소통과 이해를 어렵게 한다. 결국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놓치게 하며 삶의 진전과 만족을 제한한다. 비난과 비판적인 태도. 이는 타인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신뢰를 훼손한다. 또한 상호작용과 소통을 어렵게 하며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렵게 한다. 비난과 비판적인 태도는 자신과 타인의 부담을 늘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저하시킨다. 결국 자아 실현과 성장을 방해하며 협력과 협의를 방해한다.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비교. 이는 자아 존중과 자신감을 약화시키며 내적 안정을 어렵게 한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과 불안을 부추기며 행복을 방해한다.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자신의 독특한 가치와 잠재력을 간과하며 삶의 목표에 방해가 된다. 결국 건강한 관계를 손상시키고 타인과의 연결을 어렵게 한다. 무관심. 무관심은 타인의 필요와 감정을 무시하며 연결과 이해를 저해한다. 이는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놓치게 하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희석시킨다. 또한 소외와 고립을 초래하며 사회적인 연결을 약화시킨다. 결국 자기와 타인의 복지를 소홀히 하며 공동체의 발전을 방해한다. 공손하지 않은 태도와 행동. 이는 타인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갈등과 불화를 유발한다. 또한 상호작용과 소통을 어렵게 하며 상호 존중을 감소시킨다. 공손하지 않은 태도와 행동은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손상시킨다. 결국 자신과 타인의 명예와 존엄성을 훼손하며 불안과 불행을 초래한다. 공정하지 않은 행위와 불법 행동. 이는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며 타인과의 신뢰를 파괴한다. 또한 개인과 사회의 안전과 안정을 위협한다. 공정하지 않은 행위와 불법 행동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책임과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도덕적 가치와 원칙을 훼손시키며 자아 존중과 성장을 방해한다.